지금 이태원 12구 사고처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 관련해서 적어도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어떤 사고의 발생 개요라든지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이전에 경기도 대응 및 후속 조치 방안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보고를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지나간 뒤에 보고를 해주시지 마시고 일이 발생할 때마다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실에서도 특히 저희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일제 감정기 때 설립돼서 그래서 여러 피해자를 낳은 사건이고 심각한 사건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매우 어려운 지원금을요, 상황에 있어서, 경기도민에 한해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십니까? 피해자 중에 경기도민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중앙정부와 조금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피해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오히려 피해자분들에게 저희가 더 죄송한 일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 시군 인권조례 제정 현황 및 인권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인권조례 현황에 14개 시군이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 안산, 안양, 이천, 여주, 동두천 인권조례가 지금 시군에 안 돼 있어요. 인권을 또 시군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하천을 그쪽에서 해주시고 미처 거기 손을 못 댄 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관리실에서 관리기금이라도 해주시면은 그래도 사전에 조금이나마 포고 이랬을 때 예방 차원에서는 가장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 안전교육 전문 인력 현황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없어요. 자체 양성은 없고 소방재난본부하고 다른 중앙부처의 인력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체 전문 인력도 필요한 것 같고 거기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내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구체화가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태원 참사 분명히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다중운집에 관련된 예방대책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의 소관 사무가 다중운집의 행사에 관한 안전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에서 다중운집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태원 참사가 경기도에서 일어났다면 저는 경기도 자치경찰도 속수무책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산으로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자치경찰의 임무입니다. 이 경기도에서는 도민,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매년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은 2021년도에 보면은 19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인권 교육이 좀 미진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도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상강 계곡에 우량 경보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 줄 모릅니다. 왜냐면은 저 깊은 산 계곡에 있는데 이거는 거의 아마 이 작동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각 상황실에서 그걸 알고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굳이 안 나가고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이걸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재난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 지자체에다만 맡기면은 안 되니까 좀 이거를 좀 잘해서
더 나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재난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그 복지 서비스 먹통 아시나요? 전산 시스템 먹통이어서 취약계층에게 긴급 복지 생활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이 얼마 되는지 도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있는지, 피해를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사람에 의한 재난 혹은 재해적 상황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선의에 기대지 않고 기본적인 식생활부터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이 위협을 받고 3달째 위협을 받고 있으면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지원 사업에 충분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지역 자봉에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다든지, 어떻게 각 단체에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딱 지급을 하는데, 크게 그렇게 인구 편차를 보면 큰 도시들인데 2배 이상, 3배 가까이 차이는 지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편파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 지원금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신청을 안 해서 많이 안 줬다, 그 답변은 조금 번호너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지역도 균형 있게 바로 잡아서 뭐 10개면 10개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하게 좀 이렇게 가야지. 지역은 무슨 단체가 없고 그 활동을 안 합니까? 성남에 있는 단체들은 다 있어요. 고양도 있고 화성도 있고 안산도 있고 시흥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소방본부에서 맞춤형 보육이라고 해서 제도를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없는 제도인데 실적률이 거의 0이잖아요. 어쨌든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울 수 있어야 도민의 생명도 구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보육 정책을 지원받길 원하는지, 뭐 연장 보육을 모두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 돌봄, 이거 부모가 맡기는 게 이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기간 자체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누군가가 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맞춤형 보육을 정말 맞춤형으로 완전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경기도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에서 최고입니다. 더욱 철저한 지방세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답변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또한 지금 국세지 않습니까? 이거 지방세로 편입하는 의견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토지 말고 이제 주택만 지방세로 가져온다든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전환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 또한 지방 재정 효과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지방 소비세 배분율을 현재도 올렸지만 앞으로 더 올릴 방안과 그리고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이거 경기도에 요청하셔야 되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셔야 됩니다.